네,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국회의원 정수 증언 방안을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내년 총선에 게임의 룰을 놓고 부딪히는 건데요. 오늘 여야의 부대변인 모시고 서로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심정우 새누리당 부대변인, 강희용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자, 이번 주말부터 혁신위의 국회의원 증언, 국회의원 정수 증언을 놓고 정치권이 아주 뜨겁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설명,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회의원 정수는 네. 양이 중요한가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민의 정서에 전혀 반하는 역행하는 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정말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정신인가 하고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제정신이가 아주 세게 비판하시셨는데 강 대변인, 부대변인 뭐 좀 반론 있으시면 뭐 혁신안의 본질이 조금 뒤바뀐 거 아니냐 이런 억울함도 많이 하소연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 이제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이제 20대 선거를 앞두고 2004년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지역구의 표의 등가성을 위해서 이제 편차를 좀 조정을 하라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2월달에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이 비례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권역별 이제 대표제로 비례대표제를 이제 사실상 개혁안으로 국회에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선관위 거는 이제 300명이라고 하는 의원 정수를 바꾸지 않았지만 그러한 흐름들을 이제 이어받아서 혁신위가 이제 이 부분을 제안을 하게 된 건데 사실은 이제 논란이 되었던 369명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하나의 이제 예시로 든 거거든요. 네. 즉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치권이 응답을 해라 이거였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함의들을 보면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양이 중요하냐 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정치의 질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거든요. 이 불신하고 있는 정치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이것이 나왔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질은 의원 머릿수 늘리기가 아니다 그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그렇지만 가장 부담스러운 건 아마 국민 여론일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세비 삭감을 전제로 하더라도 국민 일반 유권자 10명 중에 6명은 반대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물론 여야로 지지층을 나누면 또 다르겠지만 이렇게 여론의 역풍을 아마 예상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내놨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시기적인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현재 이제 선거법 개정이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개특위를 통해서 정개특위에서 8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선거구 의원 정수하고 선거 제도를 정해갖고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다다음 주가 되는 거죠. 얼마 안 남은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사실 이제 많은 논란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사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함께 공동의 토론을 하기 위한 시간들이 대단히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안된 거에 대해서 어찌됐건 그 취지나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었고 또 최근에 선거와 정당을 전공으로 하는 정치학자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한 77% 정도가 사실 의원 정수가 필요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통해 가지고 지역주의라든가 기존의 그러니까 지역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을 때 양당 체제를 좀 해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공감대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들이죠. 물론 이제 학계에서의 흐름들과 국민 정서의 흐름도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괴리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런 국민적 정서에 국민적인 어떤 걱정을 좀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경솔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아까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세비 삭감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반대 의견을 피력했는데 부대변인 야당이 이걸 하면서 세비 삭감을 최소한 동결을 제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세비 삭감은 이게 꼼수입니다. 이 보좌관들이 지금 4급, 5급 급여를 공무원에 준하는 보좌관들의 급여를 받는데 방금 우리 강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 그다음에 교수들께서 정원이 필요하지 않냐 하고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유여하를 막는 하고 국민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 가느냐. 국민들이 지금 국회의원 수를 100명 이하로 줄이라는 것이 엄연한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명령. 100명 이하는 예전에 안철수 의원이 대선 공약으로 냈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안철수 의원께서 200명을 했잖아요. 그럼 왔다리 갔다리 하지 100명을 않습니까? 줄이는 걸로 했었죠. 네. 예? 정치하는 목적은 국민의 보살핌을 나라를 애국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애국심을 위해서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네. 국회의원들을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알아야 됩니다. 뭐 또 계속 강하게 비판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강 부대변인한테 여쭙게 이런 뭐 강한 비판을 아마 충분히 예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모르진 않았을 텐데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은 지역구도가 아까 깨질 수 있다, 균열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뭐 전망을 좀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호남에서는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불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19대 총선 결과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네.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해서 그랬더니 영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때 당시에 득표수를 계산했을 때 한 16석 정도를 얻는 걸로 나오고요. 네, 추가로 더 얻는 걸로 나오죠. 새누리당은 이제 호남에서 4석 정도를 더 얻는 것으로 네. 나옵니다. 즉 지금같이 양당이 어떤 지역주의에 기반을 해가지고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그 영남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의석수의 한 90% 이상을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야당이 그 득표한 이유는 한 40% 이상이 총선 되거든요. 때. 네, 지난 총선 때. 그러니까 그러면 이 40%와 90% 사이에서 실제로 의석수는 5%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괴리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책임 있는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토론, 사회적 논의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제 그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정치권이 나쁘다고 해서 정치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더 좋은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고 도입을 할 것이냐. 근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의원 정수의 논의는 결과적인 측면인 거고 실제로 이 부분은 OECD 국가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하고 있는 즉 34개 국가 중에서 22개 나라가 이미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도 이것을 일부 그러니까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1인 2표로 해서 하나는 후보에게 하나는 정당에게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고 발전시켜서 우리 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지역주의 병폐를 좀 깨트리는데 이 선거제도를 활용하자 이런 측면에서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겉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사실상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다당제를 하는 것은 보수당, 보수 진영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새누리당 일개 정당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새정치민주연합, 그다음에 정의당, 뭐 전북 세력들, 시민단체들 우죽순 이렇게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국민을 속이는 수입니다. 그걸 국민들께서 알아셔야지 그 정직하지 못하면 안 되죠. 정직해야 되고 국민이 지금 정치인 이상으로 다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 부대표님 제가 그럼 좀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뭐 그런 저희가 있다 가정을 하더라도 지역 구도가 조금 균열이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우리나라 정치로 봤을 때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도 역시 군을 제대하고 나서 25년 동안 전라남도에서 호남에서 정치를 해온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지역주의를 탑발해야 했다. 지역주의를 없애야 한다는 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능력 있다 하더라도 노란 깃발만 꼽으면 당선된 지역이 호남입니다. 그러나 지역주의를 위해서는 없애야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해야지 양당제가 장점이 있고 다당제가 또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목은 국민들께서 판단할 일이지 기존의 정당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뭐 이상한 그 용어를 써가지고 국민을 현혹시켜서는 안 됩니다. 현재로 그러니까 말씀
정리하자면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는 양당제가 좀 맞다 그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다당제로 네. 이런 권역별 비례대표 자체가 다당제를 가기 위한 디딤돌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좀 반대하신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해 야당에서는 다당제를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미 다당제죠. 그렇죠. 야권에서는 여러 당이 있죠. 네. 뭐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도 그동안에 뭐 친박연대도 있었고요. 국민 뭐 선진연합도 있었고 자민련도 있었고 보수 정당도 다양한 계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좀 이제 그러면 유의미한 숫자의 의석을 가진 그렇죠. 제3당을 얘기하는 그런데 거죠.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게 이제 과연 그러면 일당 독주 체제를 보장해주는 현재의 선거제도 이 제도가 과연 우리 정치에 얼마나 긍정적이었느냐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실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현실은 새누리당이 보수 정당 1당밖에 없습니다. 보수 진영은 1당이죠. 사실상. 네, 1당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정당은 진보당은 새정치 있죠, 정의당 있죠, 또 뭡니까 시민단체 있죠. 5개, 6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어떻게 정당이 있는데? 시민단체가 사실상 겉으로만 시민단체지 민주당 야당하고 같은 어쨌든 현재는 정의당까지 이제 제3당이 있는 거죠. 야권에서는요. 이제 결국 이제 양당제가 맞느냐, 제3당 뭐 좀 의미 있는 제3당 다당제까지 가느냐 그런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아마 본질적으로 좀 시각이 다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그 새누리당이 지금의 선거제도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일하게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이번에 이제 뭐 유승민 사태에서 봤듯이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나오고 싶지만 사실 현재의 선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일당, 그러니까 과점을 하는 과반수의 일당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했느냐 그 부분도 되짚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국회 선진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국회 선진화법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말씀 듣고 선거법 룰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국민들한테 어느 정당이 봉사를 했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일했냐, 일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선거 룰을 가지고 이거 핑계를 댄다, 변명을 한다. 그것은 본질하고 다르다. 솔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이제 그 일당의 그 지위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국회 선진화법도 이제 폐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그겁니다. 일 잘하는 국회를 원하지 싸움하는 국회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과반을 넘게 되면 항상 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주를 하게 되면 그 일종의 통법부가 됩니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만 뭐 비단체가 지명하는 게 아니라 역대에도 그래야 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뭐 있고 그다음에 과반의 일당이 있으면 사실 국정 운영을 협력과 상생의 정치로 해야 되는데 늘 독주를 하게 되면 거기서 마찰이 항상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얘기했는데 국회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는 다수당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다수결의 원칙을 못하게 발목을 잡은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이렇게 또 이제 선진화법 말씀하시는데 대통령께서는 선거법이 어쩌고 국회가 어쩌고 지금 대통령의 모든 생각과 정치 철학은 청년 일자리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것인가? 그것이 노심초사하는 대통령이에요. 정략적인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갖고 있어 지금 오퍼란 말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오퍼란 말이 아시죠? 사회자님? 민주당 우리 강 부대변인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그다음에 출산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가정 갖기를 포기하고 이 청년 실업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간 미래의 보물입니다. 보물. 이런 이 현 작금의 현실에서 일자리 일자리 갖기를 중용을 해야지 무슨 선거법이 뭐냐. 그래서 국민들은 한중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또 국민들은 지금 자영업자들은 5,000원짜리, 6,000원짜리 밥 한 그릇 팔아주는 사람이 고맙고 정말로 고마울 뿐이지고 또 몇만 원짜리 옷 한 벌 갈아준 사람이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는 이 어려운 경제의 현실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려면 정말로 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가 여야가 합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락적으로는 절대 우리나라가 이
세계 선진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선거법 룰 논란하는 게 조금 맞지 않다 그런 그렇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요 얘기는 뭐 얘기를 하면 할수록 계속 논쟁이 깊어지는 사안이라서 뭐 다 앞으로 내년 총선까지 계속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과연 이제 견제되지 않은 권력이기 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이제 8월 달이면 이제 박근혜 정권 이제 임기 중반까지 반환점을 돌죠. 네. 그럼 그동안의 경제 성적표를 보면 아주 심각한 지경이거든요. 지금 5% 말씀하셨는데 그거 누가 초래했습니까? 청년 실업 좀 10% 이상 나오고 대기업이 갖고 있는 사내임 유보금이 좀 710조를 돌파했습니다. 네. 그러면 법인세 올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 실업 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청년 실업은 지금 그 10명 중에 4명이 사실상 그 취업을 포기하는 이런 상태고요.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못 보는 것은 야당에서 계속 경제 법안을 발목을 잡은 거예요. 어떤 법안을 선진화법을 알겠습니다. 선진화법을 미명 안에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요. 방송에서 그것이 오늘날 야당의 형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국민들이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니까 요거 이제 다시 해서 오늘 이슈가 아까 좀 뭐 이제 민생 얘기를 또 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이어가자면 오늘 오전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에서 이제 민생을 화두로 한 6차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잘 아실 텐데 그 뭐 지금 두 분 다 공이 이제 민생 얘기를 화두로 올리셨으니까 그 오늘 혁신안에 대해서 좀 간단히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혁신안의 핵심은 이제 민생과 공정을 내걸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당의 정체성을 오늘 이제 말씀하신 자리였는데 그동안에 이제 야당이 뭐 자냐 우냐 이러면서 좌클릭 우클릭 맨날 그런 이념 논쟁만 하고 있었다라는 반성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가야 갈 길은 이제 그 하향하다 아래로. 그래서 민생을 향해서 가자. 그래서 우리 당에는 개파가 없고 민생파밖에 없다. 그래서 이를 위한 그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 그다음에 당의 강령과 정체성에 대한 보완들을 오늘 이제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 혁신이 이제 국회의원 증언 논란 역시나 혁신위의 이제 5차 혁신안이긴 한데요. 전에 혁신안인데 오늘 6차 혁신안에 좀 국한해서 심 부대변인한테 좀 여쭤볼게요. 오늘 이제 민생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민생 얘기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여당이나 뭐 청와대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야당의 혁신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야당에서요 친노 패권주의 꼼수입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한 거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제대로 된 혁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어떻게 합니까?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죠. 근것은 그렇게 지금 이런 게 나쁜 정치거든요, 사실. 근거 없이 비난하는 근거 없는 거 아니죠. 어떤 근거? 혁신이라는 것이 자,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나오셔서 말씀하셨을 거면 어떤 국민들의 근거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행복을 주시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을 시키는데 정당의 정체성과 기본 방향을 지향점을 말하는데 그 친노 패권주의들이 계속 권력을 갖기 위한 당내 권력을 갖기 위한 것이죠. 하나의 수단이다. 우리 당 이야기를 저도 모르는데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그건 다 언론지상에서 다 나오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오늘 혁신이 발표한 것 중에 제가 좀 발표를 보면서 좀 주목되는 게 오늘 사자성어를 또 사용하나 하셨더라고요. 그전에도 뭐 여러 가지 육참 골단이니 저도 평소에 참 접하기 어려운 사자성어를 썼는데 오늘 절장보단이라는 사자성어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제 공정이라는 표현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쓴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긴 것을 잘라서 짧은 것을 보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존의 어떤 뭐 분배 이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민생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기 위해서는 그거의 하나의 전제로서 이 공정한 사회, 공정한 경제, 공정한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가령 뭐 조세나 주거, 교육, 일자리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공정한 정책을 실시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선행돼야지 실제로 민생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혹은 민생복지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사자성어는 제가 좀 눈에 띄어가지고 하나 질문 드려봤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죠. 오늘. 그런데 잠깐만요. 이 방금 사자성어의 얘기를 하시는데 사자성어는 사실상 국민들이 헷갈립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너무 좀 명색이 저도 대학 교수입니다. 교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혁신위원들이 잘난 척인 거예요. 잘난 척인 거예요, 그냥.
네, 뭐 이제 그 뜻을 뭐 새겨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자성어는 이제 뭐 우리가 뭐 잘 정신들이 모르겠다 흔히 쓰는 얘기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우리 아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뜻을 간결하게 네 가지 한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함축적으로. 네. 이건 선조들의 지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선조들의 지혜는 쉽게 말씀을 해야 돼요. 국민들 알아먹게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정우 새누리당 부대변인 그리고 강희용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